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이제 며칠간은 미친 듯이 오르더니 오늘은 또 이 음봉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나오면 어떻죠? 네, 마음이 불안해지죠. 제가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조금이나마 진정시켜드리고자 오늘도 우리 기술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매도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과열은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점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5일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응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 5일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어제 풀어드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졌나요? 네, 아니죠. 아직도 지금 이 주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장의 대장 중에 대장 종목이라고 제가 이거를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돌파를 할 때도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자, 이번 틈에도 보세요. 이런 아래 꼬리 잡히는 자리, 갭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또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걸 비교해드렸어요, 그때? 휴림 로봇을 비교를 해드렸죠. 강한 종목은, 시세가 강한 종목은 단번에 죽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급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우리 기술은 이 휴림 로봇과도 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각도가 꺾인 놈이랑 각도가 살아있는 놈이랑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은 더 큰 흐름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왔던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투매장에서 이 고점을 높이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중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이 우리 기술인데, 이걸 이제 홀라당 다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이 대응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기술, 저는 이 단기 이동평균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충분히 지금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 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주고,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이 세력이 되어서 이 지금과 같은 상승도 우리가 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닥을 잡고 나서 우리가 왜 가져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지만, 특히 이 맥점 분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최초 이 투매 때 매수를 하고 나서 왜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맥점 분봉 라인 때에서 여전히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강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도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오늘 음봉이 떨어졌는데, 근데 오늘도 보면 어때요? 이 라인이 깨졌습니까? 이 라인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깨져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오늘도 유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 기준은 명확해요. 저는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추세 추종 거래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즉 이 밴드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 깨지면 판단하는 거죠. 이 명확한 기준이 이시 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냥 재료만 듣고 그냥 계속 가져가요. 그러다가 이런 투매를 맞고 이 온전한 상승을 다 반납해버리고, 지금의 상승 역시도 이 온전히 먹지 못하고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다 털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같이 털리지 말라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제 기준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누군가는 털리고 누군가는 잘 가져가고, 이 투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투매가 나오면 누군가는 공포에 떨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기회의 자리로 삼다라는 거죠. 다 이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기준이 안 깨진 거니까 일단 보유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앞으로. 자, 온전히 이렇게 주가가 타고만 간다고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항상 이 급등을 하는 와중에는 이러한 이 투매들에 대한 자리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훅 깨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 훅 깨지는 매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일단 한 번의 깨짐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건 이제 다시 이 지수에 대한 이 노이즈가 한 번 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가격이 오는 시나리오도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식에 대한 흐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유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장에 대한 투매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 유가에 대한 급등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매에 대한 미리 광고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120달러가 찍혔을 때는 너무 단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너무 쌓였기 때문에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 뭐를 짚어드렸습니까? 시장에 대한 반등도 짚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일단 우리 유가를 알려면은 이 유가에 대한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가는요, 이 한쪽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 이 관성이 유독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120달러를 단번에 찍어줬는데 관성이 세다고 했죠. 그러니까 단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관성입니다. 관성. 유가는 유독 이 관성에 대한 성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외봉으로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가에 대한 상승은 뭡니까?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조정과 연결이 되죠. 즉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한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물론 이 정부에서 비축률을 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유가에 대한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이 유가가 급등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왔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이 유가는 이 외봉으로는 죽지 않는다. 시장의 흔들림은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자, 과거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아주 가까운 최근 전쟁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도 유가가 단순간에 이 130달러까지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하락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고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시세 소멸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을 때의 흐름만 보더라도 유가라는 게 관성이 생각하면 이렇게 쭉 오르죠.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대한 투매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시세 소멸을 했다. 지금도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유가가 이렇게 120달러를 찍혔을 때 그게 우리한테는 뭐가 됐습니까? 시장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기회가 발생했다는 거죠.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의 장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구간 우리 기술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갑니다. 이탈이 되면 뭐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남은 것도 다 수익 실현을 하셔라. 그리고 제가 말한 그 흐름 있죠. 한 번 더 이 투매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저는 이번에 투매가 났을 땐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한 번 더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대해서는 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21선까지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선을 봐야 될까요? 자, 바로 이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10일 이동 평균선. 이 10일 이동 평균선은 사실상 이 우리 기술을 봤을 때 이 상승 때 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왔고요. 이 투매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 어때요? 그냥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로 다시 한번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선은 지금 이 우리 기술에서 세력들이 롤링을 하는 아주 지배력이 있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봤었냐면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도 로봇주 버블이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었던 시장의 대장이 종목이었는데, 이때도 세력들이 같은 형태로 이 주가를 롤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이 11일 동평균선을 지지로 주가를 무려 이 500%가 넘는 상승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 나냐면은 일시적인 노이즈로 깨짐이 발생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11일 이동평균선에 재안착을 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고점을 높이는 이 다음 파동이 또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1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한 이탈을 보이고 난 뒤에 주가는 소멸을 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도 지금 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의 대장 중에 대장인 이 종목도 우리가 이 기준을 한번 끝까지 지키면서 한번 가져가 보자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단기 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서 제가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이익 실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 11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 여부를 제가 아주 잘 보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매수를 해야 할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때 이 투매에 대한 타점을 집어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11선 기준으로 여기서도 70%가 상승했는데, 그죠? 이번에 이 투매드 자리에서도 지금 이 70%가 넘게 상승했죠. 하지만
이 우리 기술의 주포 과연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보내는지 정말로 이 미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이 기준을 잘 잡고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죠. 매일매일 이 등락에 힘들어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올라올 땐 또 언제 팔지 말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 변동성 장세에서 이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영상을 무료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문자도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통 이 저녁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보고 대응을 하면 너무 늦으실까봐 제가 이 실시간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너무 유튜브에 이 거짓된 정보들이 많아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 옆집 철수 이야기만 듣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거니까 혼자 하기 벅차다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이 영상도 계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고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